월급이 200만 원인데 차상위계층에 해당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 선정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4인 가구도 각종 공제를 받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득 기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구가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대략적인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 바로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별로 월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119만 6천 원, 2인 가구는 196만 6천 원, 3인 가구는 251만 2천 원, 4인 가구는 304만 8천 원이에요. 5인 이상 가구도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4인 이하 가구가 많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소득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30%인 60만 원을 공제해서 14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혜택이 더 커요. 대학생 한 명당 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 한 명이 있는 2인 가구의 경우를 봐볼게요. 먼저 대학생 공 제 40만 원을 빼면 210만 원이 되고 여기서 30%인 63만 원을 또 빼면 147만 원이 돼요. 2인 가구 기준인 196만 6천 원보다 훨씬 낮죠. 다른 공제 혜택도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 가구는 월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50%를 공제받아요. 재산 기준도 생각보다 관대해요.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서도 꽤 큰 혜택이 있어요.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주고 3년 이상 가입한 장기금융저축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총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만 적용해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를 적용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을 5천만 원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월 4.17%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에서 월급 280만 원을 받고 거주하는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 예금이 800만 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먼저 소득 부분입니다. 월급 280만 원에서 30%인 84만 원을 공제하면 196만 원이 돼요. 재산 부분은 이렇게 계산해요. 아파트 1억 2천만 원 중에서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남아요. 이 금액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를 곱하면 약 21만 8천 원이에요.
예금 800만원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고 남은 300만원에 월 4.17%를 곱하면 12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소득평가액 196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34만 3천원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은 230만 3천원이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인 251만 2천원보다 낮으니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가치가 월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아슬아슬한 경우라면 각종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라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장기금융저축 공제도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3년 이상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이 있다면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신고하시길 바라요.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정확한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시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사업, 민간 자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각종 공제를 받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복지 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구성, 재산 상황,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될 것 같다 또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근로소득 30% 공제, 대학생 노인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신청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복지 제도에 관심 있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